지금까지 구성주의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동료들과 같이 협력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런 수학 맥락에서 교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식이 절대적이라는 객관주의 기반의 수업에서는 교사가 교단에 서서 수업을 리드했습니다. 교사가 하는 말을 학생들은 잘 듣고 노트에 필기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수업은 학습 효과 면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가 제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성주의에선 교사가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기반의 교육에서는 교사가 정보를 전달하는 강사의 역할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의 지식을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나 멘토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성주의 교육에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성주의 기반의 교육을 하면 교사 역할이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하냐는 거죠. 그런데 교사의 역할이 가르치는 사람에서 학생들을 도와주는 멘토 역할로 바뀐다고 해서 교사의 역할이 결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사로서 의미 있는 일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학교에서 같은 내용의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차라리 동영상 강의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낫지 동일한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낭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교사가 가르치는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구성주의 기반 교육의 큰 장점인 거예요. 지금까지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에 관한 학습 원리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론들에 대한 기반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칸 아카데미 수학 강좌를 학교 커리큘럼에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칸 아카데미 수학 강좌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학습 원리들의 최고 장점들만 모아서 만든 이러닝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학 강좌를 여러 학교들에서 도입해서 학교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 나와 컴퓨터로 칸 아카데미 수학 강좌로 수학을 개별적으로 학습합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각 학생들이 수학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칸 아카데미 웹사이트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진도는 어디쯤 각 학생들이 나가고 있고 어떤 학생들이 빨리 나가고 어떤 학생들이 느리게 나가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누구인지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콕 집어서 그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 학생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교사에게 필요로 하는 건 이렇게 자신을 상담해 주는 상담가로서의 역할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를 하나 들으라고 한다면 전체 고등학생 60%의 수포자로 대표되는 학습 결손 문제입니다. 수학 같은 과목은 한번 놓치면 절대 못 따라잡는 과목이에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을 못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잘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수학 과목은 행동주의와 관련한 교육공학의 학습 원리인 내용 계열화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학습 내용의 계열성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과목이에요. 수학과는 달리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계열성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국어를 좀 못했다고 해서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뒤처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학은 한번 뒤처지면 끝까지 뒤처지게 돼서 결국은 60%의 학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지금까지 교사들은 왜 못 도와줬나요? 교사들의 여력이 안 되니까요. 도와줄 시간과 자원이 없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강의식으로 가르치는 수업 방식에선 교사들이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바쁘니까요. 하지만 칸 아카데미 수학 강좌를 수학 수업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도와줄 여력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수학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목을 잘 가르쳐봤자 사교육의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강의를 잘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잘하시는 교사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주의 입장에선 교사들의 미덕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학생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코칭해주고 때로는 상담하면서 멘토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다워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성주의 기반으로 바뀐다면 수포자가 60%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교사들이 그런 학생들을 지금 교육 시스템 내에서는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도와줄 여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교사들도 정말 바쁘거든요. 수업 준비하는 것만 해도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성주의 기반의 교육에서는 교사의 가르치는 역할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학생들과 접촉하는 면을 크게 넓힐 수 있고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구성주의 기반의 교육이 가지는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와 대화를 많이 해주셨더라면 아마 저는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다 자기 일로 바쁘시고 학생들 수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주의 교육 철학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학습 원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구성주의 교육관의 핵심은 결국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에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직접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동료들과 같이 협력해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중심이 학습자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오게 된 학습 전략인 것입니다. 구성주의 핵심이 학습자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